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사회 부분 경제 맡고 있는 송정유 강사입니다. 자, 오늘 6강 차례죠. 자, 6강은 챕터 4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시장이 실패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가 그 실패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자, 시장의 실패를 시정하는 것이 좋겠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죠. 자, 그리고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점 시장, 과점 시장이 있겠죠. 자, 그리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란 무엇이냐면 자, 어떤 내 경제 활동이 자, 다른 사람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외부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경제적 행동을 했는데 자, 다른 사람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부 효과죠. 자, 친구랑 나랑 있는데 나는 흡연자고 친구는 비흡연자예요. 그럼 내가 친구 앞에서 담배를 좀 피면 친구 건강이 좀 안 좋아지겠죠? 그런 것이 이제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공공재와 공유자원. 자, 이것은 경제재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제재들이 되겠죠. 자, 공공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공공재와 공유자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와 그 역할. 자,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자, 어떤 세금은 자, 부의 재분배 이런 것에 좀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은 도움이 안 되는지 또 그런 거 알아볼게요. 자, 정부의 실패. 자,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고 왜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 자, 여기서 알아볼게요. 자, 처음 우리가 볼 거 무엇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상태. 자, 사회적 후생이란 뭐죠? 소비자 잉여 플러스 생산자 잉여죠. 자, 그것이 최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자, 시장 실패라고 한다. 자, 무조건 최대가 돼야 된다. 아니면 시장 실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과 정부의 개입. 자, 완전 경쟁 시장. 자, 말 그대로 완전하다는 얘기죠. 자, 공급자와 수요자, 자, 수들이 무한하고, 자, 모든 정보가 공개돼 있고, 자, 개별 소비자나 공급자들이 가격에 영향을 못 미치고, 이런 것들이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특별히 외부에서 어떤 요인이 완전 경쟁 시장 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 경쟁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 있으면은 우리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겠죠.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은 별로 볼 게 없고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이 얘가 되겠어요. 자, 독점 시장은 뭐냐?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으면 자, 가격 컨트롤이 가능하죠. 물량을 조절을 하면서 자, 독점 시장에 어떤 한 명의 공급자가 있어요. 공급자 1인. 공급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 매출 극대화입니다. 매출 극대화. 자, 공급자의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의 목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한번 매출 극대화가 이 시장에서 공급자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공급자들은 자,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요곡선 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점 하나 딱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에 있는 독점 기업이 자, 어느 점을 선택했냐? 매출 극대화시키는 점 A점. 여기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자, 그때 매출 극대화가 되겠죠. 그 매출 얼만큼이죠? 자, 여기가 시장의 가격이 이만큼이고 그리고 그때 걔네들이 팔고 있는 양이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때 독점 시장의
독점 시장에 있는 독점 기업의 매출은 자, 이만큼 사각형이 되죠. D 플러스 이만큼이 독점 기업의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후생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독점 시장에서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있죠. 이만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 잉여 한번 소비자 잉여 먼저 한번 보죠. 자, 여기 있는 소비자. 자,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자, 위쪽에 있는 수요 곡선상에 존재하는 그런 소비자들. 자, 이만큼이 되겠죠. 요만큼 안에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이만큼이고, 실제로 시장에서 지불을 하는 가격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그 사람의 개별 소비자 잉여다. 여기 있는 사람은 이만큼이 개별 소비자 잉여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 같이 요거를 좌우로 다 더하면 요것이 독점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C. 자, 생산자 잉여 한번 살펴보죠. 생산자가 받는 가격 PA 이만큼이죠. 자, 그리고 우리 또 했던 것처럼 그 가격선 밑에 그리고 공급곡선 위쪽 그것이 생산자 잉여죠. 자, 여기가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요만큼으로 제한했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자,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 생산자 잉여는 자, D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독점 시장에서 사회적 잉여 한번 보면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 더한 거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죠. 자,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고 하면 자, PA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교차점 자, QA에서 균형 거래량이 자, 결정이 되겠죠? 그때 균형점은 여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었다. 그럴 때는 자, 이만큼 우리 계속 했었죠. 이만큼이 자, 소비자 잉여가 된다. A 플러스 C 플러스 D. 자, 생산자 잉여는 뭐냐? 요 밑에 요 삼각형이 되겠죠? B 플러스 E. 자, 그럼 사회적 잉여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합친 게 되겠죠? A에서 E까지 모두 합친 거. 자, 이게 사회적 잉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점 시장이 되면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했을 때 독점 시장에서는 자, 소비자나 생산자들의 후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죠. 자, A, C, D였는데 C. 그래서 A 플러스 D만큼, 요만큼 줄어들었다. A 플러스 D만큼 감소했다. 자, 그리고 생산자 잉여 한번 보죠.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요렇게 늘었죠. 자, 그러면 뭔가요? 자, D만큼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만큼은 빠졌죠. D 마이너스 이만큼 증가했다. 자, 사회적 잉여는 요만큼이 되겠죠. 생산자 잉여하고 소비자 잉여 합친 거 C 플러스 D 플러스 2가 독점 시장의 사회적 잉여인데 자, 변화분은 요만큼이죠. A 플러스 B만큼 날라갔죠. 그래서 독점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했을 때 이만큼의 사회적 후생의 손실이 생긴다. 요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불안 경쟁 시장에 또 뭐가 있나요? 과점 시장이 있죠. 자,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공급자들이 있는 시장이 과점 시장이죠. 2명 이상. 2명 이상입니다. 뭐 한 2~3명, 4명, 5명 이렇게 되겠죠. 자, 뭐 한 2명만 있는 과점 시장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공급자들 2명이 행동하는 양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
자,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죠. 자, 얘네 둘이 가격을 서로 막 내립니다. 그러면은 자,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PB까지 떨어지겠죠? 예. 자, 두 번째 경우, 케이스 2. 얘네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에요. 담합. 혹은 카르텔. 이걸 형성하는 경우죠. 자, 담합이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이 두 과점 기업의 목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과점 시장마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둘이 합의를 할 때는 자, 목적을 통일을 시키고 그 다음에 카르텔이나 담합을 형성을 하겠죠. 자, 만약에 이 과점 시장에서 두 명의 공급자들이 그 공통의 목적이 매출의 극대화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걔네들은 자, 독점 시장에서 그 독점 기업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결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 혼자 결정하는 거하고 자, 같은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담합이나 카르텔이 생길 경우에는 독점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행동하는 양태와 같다. 예,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과점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가격 경쟁을 하는 경우 완전 경쟁 시장과 같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점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담합이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 자, 독점 시장과 같아진다. 자, 요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둘 중에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자, 원래는 자, 담합이나 카르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생기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자, 담합이나 카르텔을 형성해서 독점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독점 시장과 과점 시장 두 불완전 경쟁 시장의 예였죠.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 요만큼의 사회적 잉여의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외부 효과 이제 볼 차례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는 무엇이냐? 한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자, 외부 효과. 아까 뭐 담배 피는 예 들었죠? 예. 자, 외부 효과.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겠죠. 좋은 외부 효과가 있고 나쁜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나쁜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죠. 외부 불경제. 좋은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생산 그리고 뭐 공급과 수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자, 경제 활동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것 중에 뭐가 있죠?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예, 생산과 소비가 있었어요. 자, 외부 불경제, 생산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소비 측면에서 외부 불경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외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측면에서 외부 경제가 있을 수 있고 소비 측면에서 외부 경제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네 가지 경우가 되겠죠? 토탈. 네. 자, 외부 불경제 뭐냐? 한 경제 주체가 자,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 자,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남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자, 그 대가를 지불하였다면 외부 불경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불하지 않았을 때 외부 불경제가 되는 거죠. 네. 자, 다음 보죠. 외부 경제. 외부 경제.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행동을 하고 그 대가를 얻지 못하는 현상. 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외부 경제가 아니고 자, 대가를 받지 못하고 남한테 이득을 줬다. 내가 하는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예, 그것이 외부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사회계획자, 정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든 시장과 모든 경제 주체의 사회적 후생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개별 시장에 개입하는 가공의 인물. 자, 이게 사회계획자입니다. 현실에서 정부의 역할에 가깝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게 사실 사회계획자라는 거는 경제학에서 뭐 한 이론적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자, 끼워 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시장 실패가 일어나죠. 뭐 외부 경제나 아니면 또 외부 불경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시정을 하고 그러면 좋겠죠. 자, 시정을 해서 완벽하게 그걸 다 고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정부는 그렇지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획자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은 가공의 인물로서,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정부의 역할, 자, 시장에 개입해서, 자,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 뭐 시장의 실패 이런 거를 자, 완벽하게 조절하는 사람이 사회계획자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공부하려면, 자, 정부가 실제로는 시장에 개입하는 사람은 정부겠죠? 예, 정부가 실제로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정부가 사회계획자처럼 자,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을 한다. 이런 가정을 하고 자, 공부를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외부 경제나 외부 불경제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를 가정하고 자, 시작을 하자는 얘기죠. 네. 자, 외부 효과 한번 볼까요? 자, 사적 비용이란 무엇이냐? 생산 과정에서 생산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자, 그럼 외부 효과 비용이라는 건 무엇이냐?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제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사회적 비용은 위에 두 개 합친 거, 최적 균형은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두 개가 일치할 때 얘기하는 거죠. 외부 효과의 내부화,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 의사결정이 외부 효과를 감안하도록 만드는 과정.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좀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공책 좋아하죠? 계속 공책 얘기했었죠? 자, 공책을 자, 어떤 만드는 생산자가 있어요. 공책을 만드는 생산자가 있는데, 그 생산자가 공책 공장을 운영을 하겠죠. 자, 공책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폐수가 나옵니다. 폐수. 자, 폐수를 방출을 해요. 근데 이걸 처리를 안 하고 그냥 폐수를 다 흘려보냅니다. 자,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자, 이때 공책 공장에서 공책 생산자가 공책을 만드는데 생산비가 이제 들겠죠? 그때 생산비. 자, 폐수를 그냥 흘려보냈을 때. 자, 폐수를 흘려보내면 누군가는 이거를 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경오염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겠죠? 자,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그냥 폐수를 그냥 무책임하게 방류했을 때 공책 공장의 생산비. 자, 이게 사적 비용이 됩니다. 자, 근데 자,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했어요. 자, 방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뭐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가 그 환경 오염된 거를 다시 원상복구 시키느라고 뭐 어떤 비용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능을 하겠죠. 자, 그래서 환경 오염에 대한 이것에 대한 처리 비용이 있겠죠. 비용. 이것을 사회적 외부 효과 비용이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 비용. 자, 외부 효과 비용이라고 해요. 자, 이 이름 외부 효과. 자, 이 공책 공장에서 자, 폐수를 방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자, 공책 시장 안에서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부담하지 않죠. 자, 공책 시장 바깥에 외부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외부 효과. 그 이름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외부 효과 비용이다. 자,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뭐냐? 요거 두 개 더한 거죠. 사적 비용하고 외부 효과 비용 요거 두 개 더하면 사회적 비용이 된다. 자, 요것은 뭐 다 예상하시다시피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 자, 이것을 바람직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일치시키느냐? 자,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통해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런 얘기죠. 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 공책공장, 폐수를 흘려보내는 공책공장,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세금을 막 부과를 하는 겁니다. 공책 하나 만들 때마다 세금을 막 부과를 해서 그 세금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다시 정화하는데 그 비용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정부가 공책공장에다가 정화시설, 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럴 때는 자, 사적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예, 공장에서 세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폐수 정화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생산에서의 외부 불경제. 예. 자, 공급곡선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예, SA하고 SB가 있죠? 자, 우리 방금 공책 공장이 예를 들었죠. 공책 공장이 그냥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를 하면서 공책을 생산했을 때 그때 균형점을 한번 A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A의 균형점이 우리가 옳지 않다 이런 거를 방금 얘기를 했었죠. 자, 폐수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환경오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 그것은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내부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뭐 방금 세금을 물리거나 아니면 어떤 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자, 이 공책 공장의 생산비가 올라가게 되겠죠. 생산비가 올라가면 자, 공급이 감소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동했죠. 왼쪽으로. 자, 그래서 자, 새로운 균형점 B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 C, 자, 요것이 이제 조정 비용이 되는데요. 그 세금이나 아니면 규제를 얼만큼 부과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적용할 것인가, 이것의 여부는 자, 그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만큼 딱 그만큼을 얘네한테 물리면 되겠죠. 공책 공장한테. 자, 그러면은 외부 불경제가 내부화가 되면서 최적 생산량이 자, 도출이 된다. 요거를 한번 우리 플로우 차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외부 불경제 발생했어요. 자, 폐수 방출, 외부 불경제 폐수 방출에 해당되겠죠? 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높고 사적 비용은 사회적 비용보다 낮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공책을 너무 싸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책을 너무 싸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고 그냥 공책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것이 피해가 됐다. 그래서 외부 효과 비용이 있었죠. 아까 외부 효과 비용이 이제 그 폐수 처리나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는 자, 사적 비용 더하기 외부 효과 비용, 자, 이것이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죠. 사회적 비용. 자, 글씨가 좀 안 좋습니다. 자, 사적 비용은 이제 공장에서 생산비, 공책의 생산비죠. 자, 외부 효과 비용은 자, 폐수 처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두 개 합한 게 사회적 비용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보면 어때요? 이거를 빼고 보면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일치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책 생산에 세금을 물리거나 아니면은 자, 정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내부화를 시켜준다. 정확하게 자, 외부 효과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만 그렇게 해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일치를 시켜준다.
그럴 때 최적 균형이 달성된다. 자, 요런 게 자, 외부 경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하느냐, 요런 내용,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알아본 거는 생산에서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 경우였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죠. 자,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양봉업자가 있고, 그리고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 얘네들이 붙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양봉업자가 과수원 때문에 이득을 보겠죠. 자, 벌들이 과수원에 있는 과일나무에서 막 꿀을 빨아가지고 와가지고 양봉업자의 생산량을 높여줍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 그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한테 뭐 돈을 받나요? 그렇진 않죠. 자, 나 때문에 네가 자, 꿀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나한테 돈을 좀 줘라 매달. 그러면 안 주겠죠? 양봉업자가. 이런 상황이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과수원에서 뭐 예를 들어 사과 과수원인데 사과 과수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과 시장에서 사과를 사고 파는 그 거래에는 자, 양봉업자한테 가는 그런 긍정적인 외부 효과, 즉 외부 경제에 그런 이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이것이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럴 때는 자, 과수원 주인한테 좀 생산을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생산하는 데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해서 정부가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을 자, 고려하는 게 좋죠. 자, 이것을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그리고 외부 효과 비용,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까요? 자, 우리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사적 비용 에다가 자, 외부 효과 비용을 더할게요. 자, 외부 효과 비용 이것을 더하면 사회적 비용이 되죠. 자, 과수원에서 이제 사과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뭐 규제나 도움이 없이 그냥 그 상황대로 방치를 했다. 그때 사과 과수원에서 사과를 생산할 때의 비용이 자, 사적 비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사과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과수원에서 사과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자, 양봉업자가 꿀을 많이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외부 효과 비용. 근데 어떤 혜택의 개념이죠. 양봉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혜택과 비용, 뭐 이득과 비용은 반대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음의 값을 갖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사적 비용하고 외부 효과 비용, 이것을 합친 것이 사회적 비용이 되겠죠. 자, 이것은 어떤 그 혜택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떤가요? 과수원 주인의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한번 비교해보죠. 자, 이게 음의 값을 갖습니다. 자, 어떤 게 더 큰가요? 사적 비용이 더 크죠. 이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하고 일치를 시켜주면 이제 최적 생산량이 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적 비용을 조금 정부가 보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생산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것이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자, 과수원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보조금을 받으니까 생산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생산비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죠.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것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 전에 일반적으로 외부 경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균형점이 되겠죠. 자, 정부가 보조금을 줬어요. 자, 얼마큼 주냐? 자, 외부 효과 비용만큼 정확히 주는 거죠. 자, 완벽하게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자, 요만큼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 만들어지죠. 예, QB와 자, 여기 요 가격과 요 생산량이 자, 최적 가격과 최적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생산에서의 외부 효과와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비에서의 외부 불경제와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 이것도 플로우 차트 봐야 되겠죠? 자,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자,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과수원 주인이 응당 받아야 되는 생산비를 못 받고 있으니까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외부 경제 긍정적 외부 효과죠. 이걸 내부화 시켜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줌으로써 보조금을 주면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이 같아지겠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헷갈리니까 사적 비용 그리고 외부 효과 비용 자, 이거 합친 게 사회적 비용이죠. 자, 우리 아까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가 발생할 때 외부 효과 비용은 혜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가진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외부 효과 비용을 좀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을 같게 만들어준다. 그것이 외부 효과의 내부화입니다. 자, 그래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될 때 최적 균형이 달성이 된다. 자, 이것이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고요. 한번 보죠. 두 개 비교해 보죠. 자, 생산에서의 외부 불경제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게 되는 경우다. 그래서 어떤 규제나 세금 등을 이용해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일치시켜준다. 이때 외부 효과 비용은 양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는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보조금 등을 지급을 해서 좀 사적 비용을 보존을 해준다. 그래서 생산량을 더 늘려준다. 그때 외부 효과 비용은 어떤 이득이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음의 값을 갖는다. 자, 생산량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최적 수준보다 많이 생산이 되는 것이고, 아까 그래프 살펴봤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는 생산에서의 외부 경제가 있는 경우에 최적 수준보다 적게 생산된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소비에서의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